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감염병 역학을 하고 있는 권준욱 교수입니다. 쇼츠로 짧게 설명드린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린 H5N1에 대한 에디토리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NIAID 국립감염병연구소에 근무하는 마이클 아이슨에 의해서 저술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고병원성 H5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7년입니다. 나중에 WHO 사무총장까지 지낸 이종욱 총장님한테 발탁된 마가렛 찬이 홍콩에서 보건국장, 홍콩이란 나라로 치면 보건부 장관을 하면서 약 500만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를 컬링한 과감한 조치로 H5의 유행을 막았습니다만 그 후 주로 H5N1의 개통수로는 2, 3, 4, 4B가 이제 나타난 것이 2021년입니다. 개통수라는 것은 어떤 그룹을 얘기하고 거기에 유전자형으로 조금 더 갈라지게 되는데 2024년 지난 3월에 텍사스주의 가축 농장에서 소를 중심으로 해서 등장을 했는데 그때 등장한 카우, 소에서의 지노타입 유전형은 B313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생 조류나 또 야생 조류가 당연히 가금류에 접촉이 이루어지니까 그때 등장한 것은 D11, 두 가지가 종류가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46건의 인체 감염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 중에서 한 20건 정도는 포울트리, 즉 가금류에 노출이 됐으니까 아까 가금류의 지노타입 유전형이 D11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D11이 나오고 25건 정도는 데어리 카우, 즉 가축 농장에 있는 소에게 전파됐으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지노타입 중에 소에 해당하는 유전형인 B313이 검출이 됐고 미국에서 나머지 한 건은 노출 경로를 찾지 못한 건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후 캐나다에서 13살 먹은 소녀에서 중증 사례가 발생했다고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증의 천식 그리고 비만이 있었고 결막염이 있었습니다. 열이 나고 그러면서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어느 정도 중증이었냐? 이 소녀는 기관지 삽입을 받았고 또 에크모라는 산소 농도가 워낙 부족하니까 외부에서 산소 농도를 높여서 혈액을 다시 공급하는 시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티바이럴 에이전트 3가지가 투약이 되고 치료가 시도됐는데 상품명으로 이제 타미플루라고 하는 오셀타미비어 그리고 아만타딘 또 발록사비어라고 하는 3가지 약제가 투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NEJM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노타입으로 D11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사실은 감염 경로를 잘 몰랐거든요. 최소한 감염 경로를 생각한다면 야생 쪽보다는 어떻게든 가축, 특히 카우, 소 사육을 했던 종사자들로부터 건너 감염이 되어야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노타입이 아까 카우에 대한 지노타입이 B313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나온 게 아니라 와일드 버즈, 야생 조류나 닭농장이라든지 오리농장 같은 가금류 농장에서 발견됐던 D11이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아미노 액시드를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3가지가 크게 변했는데 그 중에 우려되는 것이 사실은 그 PB2, 그러니까 파워블록 2라 그래서 그 폴리머레이즈의 베이직 2 지인에서 한 가지 아미노 액시드에 큰 변이가 생겼습니다. 이 627K라 그래서 즉 무슨 얘기냐면은 폴리머레이즈 2G의 627번째에 위치한 아미노산이 K가 2로 치환이 됐습니다. K라는 건 라이신이고 E라는 건 글루타믹 액시드를 나타내는 노멘클레이처의 이제
명명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중요하게 있느냐. H5의 인체 감염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라이신이 글루타믹 액시드로 한 군데 위치에서만 바뀌었는데 미룰런스, 중증도가 또 치명도가 매우 올라갔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헤마글루티닌 지인에서 두 군데 아미노 액시드가 역시 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E186D, 그러니까 D라는 건 아스파틱 액시드가 아까 말씀드린 글루타믹 액시드로 186번째 진이 치환이 됐다, 바뀌었다는 거고요. Q222H, Q222H, 이거는 헤마글루티닌 진에서 222번째 아미노 액시드가 H가 Q로 치환됐다. 즉 히스티딘이 글루타민으로 치환이 된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무슨 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느냐. 하나는 어댑테이션, 점점 사람에서 적응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나아가서 동시에 enhanced virulence, 비룰런스를 올려주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아미노액시드의 변화가 13살 캐나다 소녀, 특히 중증을 앓았는데 거기서 나왔다는 것이 모든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뉴잉글랜드 저널의 에디토리얼에 The Emerging Threat of H5N1이라는 제목으로 실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네 가지를 이 논문의 저자는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단합, 협력이 필요하다. 모든 종사자들, 즉 사람뿐만 아니라 수의학 영역에서 조사하는 조사자들, 그리고 공중보건의 리더들, 또 의료를 제공하는 제공자들 등등이 힘을 합쳐서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캐나다 사례를 예로 들면서 빨리 아주 긴급하게 매우 철저하고 정확한 서베일런스 시스템을 갖춰서 새로 등장하는 뮤테이션, 변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계속 추적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이 나타나는 징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너머를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메디컬 카운터 메저스, 의료의 대응 방법을 항상 점검하고 또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 즉 13세 소녀 같은 경우 안티바이럴 에이전트가 투약됐는데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항바이러스제가 듣는 듯 하지만 그 정도 자체가 좀 감소했다. 따라서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다. 동시에 mRNA 플랫폼, RNA에 기초한 H5N1에 대한 백신을 서둘러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조점입니다. 또 캐나다의 13세 소녀 사례에서 보면은 그 하부 호흡기계에서 바이러스의 양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치료도 오래 해야 되고 치료제 잘 듣지 않는 가능성도 있고 더 치명률이 높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전파에 적응이 된다면 그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큐페이셔널 세팅이라는 거는 사실은 가금류 농장이나 캐틀 농장, 소 농장 같은 데서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제대로 착용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며 더 중요한 거는 만약 sick, 아픈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는 새나 동물을 발견했을 때 그들과 접촉했을 때 위험에 대해서 빨리 홍보를 하고 더 이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왜? 인체 간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이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쇼츠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논문은 조금 더 자세히 리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게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종플루도 사실은 미국에서 오리진했고 코로나19도 중국에서 오리진을 했습니다. 큰 국가일수록 이러한 글로벌 에피데믹이 팬데믹이 오리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나 교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글로벌 팬데믹이 됐을 경우를 상정해서 지금부터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차츰차츰 앞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제 의견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NEJM에서 나온 에디토리얼에 대해서 쇼츠에 이어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